안동시와 도산서원, 계명대학교가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 어린이타운이 아이들 체험학습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국내 인삼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강원 인삼 농협유통센터를 준공하고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횡성군이 축산 농가에 이어 숙박시설 지붕에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날씨에 따라 순간순간 참 다른 기분이 드실 텐데요. 봄처럼 살랑한 바람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다가 옷깃 여미는 추위에 잔뜩 움츠러들기도 하지요. 또 한편으론 시시때때로 모든 것들이 뒤바뀌는 환절기에도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인 것들, 주변에 함께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변화가 많은 4월에도 마음만은 잔잔하고 고요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적인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전라도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1,000만 관광객을 돌파했던 여수시가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밑돌았는데요. 올해는 1,300만 명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지역을 찾은 관광객이 모두 992만여 명으로 박람회가 열렸던 지난 2012년 1,500여만 명, 또 2013년에 1,041만 명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에는 해상 케이블카 개통과 빈놀이와 축제 등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계기로 올 1월 들어 98만 명으로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올해는 1,300만 명을 목표로 관광 활성화에 행정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 보건소는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하거나 보행장애가 있는 만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20명을 대상으로 진료비나 수술비 가운데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들은 일반 병의원에서 진단을 받은 뒤 시 보건소에 신청을 접수하면 수술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수시 영취산에 가면 흥국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곳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등 나라의 혼란이 있을 때 승병들의 주요 활동처 중 한 곳이었는데요. 이 흥국사 대웅전에 있는 관음보살 벽화가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흥국사 대웅전 후불벽 뒷면에 그려진 벽화는 조선 후기인 1693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한지에 그려 벽에다 붙여 만든 첩부벽화 가운데 후불벽 전체에 예불화로 그려진 벽화로 이곳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논산 쌍계사, 소조 석가열의 삼불좌상 등 16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와 도산서원 그리고 계명대학교가 인성교육과 문화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계명대학교는 얼마 전 인성교육원을 개원했는데요. 도산서원의 선비문화수련원과 협력해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안동시와 계명대학교,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이 인성교육, 문화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성함양, 전통문화와 역사교육 연구에 위 3개 기관이 상호 협력해 나갑니다. 안동시는 올해 새롭게 인성교육원을 설립한 계명대학교와 우리 지역 인성교육의 메카, 선비문화수련원과의 연계를 통해 창의인재 육성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어린이 체험학습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개관한 포항 어린이타운이 최근 부모님들의 입소문을 타고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포항뿐 아니라 경주 영덕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도 포항 어린이타운을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포항 어린이타운은 놀이를 통해 꿈과 창의력을 키우는 아이조아 플라자와 어린이 교통랜드로 나눠져 있는데요. 아이조아 플라자는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신체, 미술, 언어, 인지 등 다양한 체험 놀이 공간으로 연면적 1,200제곱미터의 2층 규모 8개 체험시설로 이뤄져 있고 어린이 교통랜드는 1층에 교통안전교육장과 2층 교통안전 체험장, 실외에는 신호등과 미니카 체험 등의 교육시설이 마련돼 있어 도로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분야에 대한 체험 교육이 가능합니다. 홍천군이 국내 인삼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강원 인삼 농협 유통센터를 준공했습니다. 홍보와 판매가 가능한 유통센터가 마련됨에 따라 홍천군은 지역 경제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 인삼농협 관계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진 이번 준공식은 지난 2014년 7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약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완공된 강원 인삼농협 유통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에 이어 강원 인삼농협 유통센터 사업 추진 경과보고가 진행됐으며 강원 인삼농협 이철호 조합장의 시상으로 센터 준공에 공헌한 대건건설의 정용호 소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강원 인삼농협 유통센터는 판매장과 홍보관, 저온저장고와 자재 판매장 시설을 갖췄으며 홍보부스에는 홍천군의 대표 특산물인 인삼 모형 작품을 전시해 센터를 찾은 이들에게 강원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볼거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강원도의 우수한 인삼 제품과 수산물을 대내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본 유통센터가 건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건립으로 인해 가지고 보다 더 강원 인삼의 우수성을 우리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 관계자는 6년근 강원 인삼의 홍보 및 판매 시스템을 갖춘 유통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한편 앞으로도 인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평창군이 강원대학교와 국립식량과학원, 그리고 고령지 농업연구소와 흙탕물 저감농법 시범단지 조성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범단지는 흙탕물 저감농법과 기존 농법을 비교해 토사 유출량과 경제성 등을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은 인공시험장이 아닌 실제 경작지에 흙탕물 발생 저감을 위한 시범단지를 조성 운영해 토사 유출 저감 효과와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또 대관령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를 통해 흙탕물 저감 농법의 도입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 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작지를 이만현 송천 지킴이 회장이 무상으로 제공하며 흙탕물 발생 저감을 위한 농법을 적용해 농작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 농업연구소와 강원대 환경연구소는 시범 단지에서 영농 방법 개선에 따른 흙탕물 발생 저감 효과와 경제성에 관한 연구와 분석을 진행합니다. 평창군은 지역 주민에게 시범단지 조성 운영에 관한 홍보와 원주지방환경청은 시범단지 조성과 연구 활동을 총괄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송천 지킴이는 대관령면 소재 이장과 대관령면 번영회 회원 등 35명으로 지난 2013년 11월 18일 발족됐으며 각종 개발 행위와 고랭지밭 흙탕물 등으로 오염되고 훼손된 대관령면의 젖줄인 송천을 수질 및 생태계가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흙탕물 저감 실천 운동과 지역 주민 계도 홍보, 불법 산림 훼손과 개간 행위 등에 대한 주민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환경보존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위해 그린홈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횡성군은 축사 지붕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해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요. 올해는 예산을 2배 더 확보해 숙박업까지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윤희 리포터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횡성군이 공공청사, 주택, 축사 등의 풍력,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특히 그동안 정부 보조 사업으로 설치해온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은 올해 갑천 강림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우항리 공공하수 처리장에 태양광 100kW를 설치하고 연차적으로는 우천, 둔내, 서원 면사무소에서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청사와 의회청사 실내 등 또한 LED 조명으로 교체하게 되면 공공청사 LED 보급률이 75%로 증가해 정부 권장 기준 50%를 앞지르게 되며 2016년까지 LED 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확대하게 된 배경은 고유가로 고생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작년보다 2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태양광의 경우 200만 원, 태양열의 경우 200만 원, 그다음에 지열의 경우 400만 원씩 각각 정부 보조금 외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민간 부분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가구에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은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그린홈 보급 사업, 숙박시설 그린에너지 보급 사업도 진행해 지역 내의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군은 올해 추진될 그린홈 보급 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2배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숙박시설 그린에너지 태양열 보급으로 추경 예산 편성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또한 그린홈 보급 사업은 국비 지원 외에도 태양광 200만 원, 태양열 200만 원, 지열 400만 원을 지방비로 지원하며 숙박시설에는 정부의 건물 지원 사업과 연계해 태양열 급탕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그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그 3가지 방향에서 추진할 계획을 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에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그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LED를 교체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홈 보급 사업으로 다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횡성군은 농업인 소득 확대를 가져올 축사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농협 축협과도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협의 중이며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투자 제한 또한 적극 검토해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기반 마련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횡성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직이나 전직을 결정할 때 과연 잘하는 것인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일자리가 나에게 적합한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하남시는 동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해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남시는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 시청 내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동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를 파견 배치하여 2015 덕풍 1동 및 이사 2동의 추가 배치로 총 8곳을 파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직업상담사 동주민센터 배치는 상담을 위해 구직자가 시청까지 오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구인업체는 더 빠르고 쉽게 구직자를 구할 수 있도록 시행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취업 알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업 상담사들은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취업 상담부터 구인, 구직 등록과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취업에 관련한 모든 상담을 담당합니다. 일자리 정보가 필요하신데 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셔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또 경력 단절이 되어서 그동안의 경력을 또 다시 사용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적당한 구인 정보를 알선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상담 업무에 그치지 않고 업체와 병원, 유통업체 등을 찾아다니며 일자리를 발굴하는 한편 취업 편의를 위해 구직자의 면접에 동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 알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밀착형 원스톱 시스템이 효과를 거둬 2014년 경기도 평균 증가율이 38%인데 비해 하남시는 56%나 상승해 경기도 31개 시군을 통틀어 취업 증가율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하남시는 취업률을 더 높이기 위해
오늘 4월부터 청년계층과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4050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문의나 구인 구직을 원하는 시민들은 하남시청 일자리센터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일자리센터에서는 직원 채용을 원하시는 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저희 센터를 이용한 취업자 수는 1,882명이었고 이 중에서 상담으로 인한 취업자 수는 435명입니다. 매년 상담 알선으로 인한 취업률은 10%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동주민센터나 시청 일자리센터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산시가 안전한 오산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UCT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오산천 자전거 순찰대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오픈한 오산 UCT 통합센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 시스템과 연계하고 범죄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운영되며 현재 1,150여 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야간 자율학습 후에 홀로 귀가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귀갓길 조성, 재난 취약지 안전점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 기관과 단체들이 안전한 오산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또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오산천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오산천 자전거 순찰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산천은 하루 평균 300여 명, 주말 평균 500여 명이 방문해 여가 시간을 보내고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곳인데요. 오산천 자전거 순찰대는 인적이 드문 평일 야간이나 행락객이 모여드는 주말과 공휴일에 여성과 어린이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약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통정리, 기초질서 확립 등을 위해 활동합니다. 오산시는 환경이 좋아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여가 생활을 하곤 합니다. 특히 여성이나 노약자분들도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시는데요. 그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평일 야간이나 주말 휴일 등을 이용해서 순찰을 하고요. 이번 저희 순찰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지난 17일 오산시와 화성 동부경찰서는 최고의 안전도시 오산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기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는데요. 협약식을 통해 범죄 취약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성을 확보해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체감 치안을 향상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푸드뱅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인데요. 기업이나 개인에게 식품을 기부받아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업무 협약을 맺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대원동 청호 휴먼시아 아파트 분여회 자원봉사자들과 통장단들은 매주 수요일이면 소외 이웃들에게 식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번거롭긴 해도 내가 나누는 작은 나눔의 행동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흐뭇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또 이제 소외계층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좀 너무 이렇게 음식을 매주 나누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는 너무 좋아하시고. 푸드뱅크란 식품 제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탁받아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과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나 개인 등 소외 이웃을 지원하는 음식 지원 복지 서비스인데요. 오산시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오산 기초 푸드뱅크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오산 기초 푸드뱅크와 대원동 주민센터는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대원동 주민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대원동 세 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푸드뱅크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올해부터 신장동, 남촌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찾아가는 식품 복지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전하는 작은 나눔의 실천. 소외 이웃들에게는 한 줄기 햇빛처럼 따사롭게 느껴지겠죠. 안산국제거리극 축제는 경기도 10대 축제이자 안산시를 대표하는 관광축제입니다. 매년 관람객들에게 도심 속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를 만나는 환상을 경험하게 하며 희망과 행복을 선물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축제 하루 전날 프리페스티벌 원곡동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관객들과 미리 만나 축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산국제거리극 축제가 5월 1일부터 3일까지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안산과 현대인의 삶에 대한 심도 깊은 예술적 탐구를 주제로 국내외 초청작 61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더불어 관객이 직접 참여해 공연을 제작하는 거리극학교, 예술놀이터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산국제거리극 축제에서는 모든 것들을 무료로 즐기실 수 있으며 소소한 예술적 액션과 낭만이 모인 도시의 활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국내외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거리축제 한마당인 안산국제거리극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국의 한 속담에는 튤립의 아름다움에는 설명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이면 화려한 빛깔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튤립이 공원에 한가득 모여 있다면 이 또한 설명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자리일 텐데요. 한림공원 튤립축제가 3월 28일부터 4월 12일까지 제주시 한림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10만 평 대지 위에서 펼쳐지는 축제에서는 무지개 빛깔의 튤립으로 전시된 튤립길을 만나볼 수 있으며 하트 모양으로 장식한 튤립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튤립과 함께 어우러지는 유채꽃과 벚꽃도 함께 즐기실 수 있으며 앵무새와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림공원 내에서 식물원, 분재원, 야자숲길, 황금굴 등 9가지 테마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림공원 튤립축제에 가족과 연인과 함께 방문하셔서 마음이 풍요로운 봄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깨끗한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심부전증 환자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특별한 질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지나친 수분 흡수는 수분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 점 유의하셔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